처음에 보시면 이제 뭐 첫 장은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말이야. 자, 그 뒤에 필기한 부분 있죠? 오늘 수업하는 부분 여기다 필기하시고요. 필기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야기는 여기 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서도 요거에 대한 수업을 하셨죠? 여기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를 좀 합시다. 자, 보세요. 이 얘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이 좀 나와야 되냐? 요거부터 할게요. 일단 이 얘기부터. 동사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동사는 윤호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야? 일반 동사. 그죠? 비동사,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윤호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차이가 뭐예요? 비동사는 애용 문장을 혼자 할 수 있고. 그렇죠. 비동사는 문법적인 역할을 자기가 알아서 하죠. 혼자서 알아서 한다. 일반 동사는 문법적인 역할을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없죠. 즉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 자기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의문문이나 부정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 동사는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얘는 조동사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조동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 겁니다. 이 부분.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를 가지고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 이런 거죠. 비동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조동사를 쓸 것이냐. 비동사를 쓸 거니 조동사를 쓸 거니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그랬죠.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 대신 나오는 거냐. 누구 대신 얘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비동사는 자기 혼자 스스로 하니까 비동사는 비동사로 대신해 주는 것이고요.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를 대신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풀이 방법을 기억하세요. 누구 대신 사용하는 거냐. 이걸 찾으면 된다고요. 됐죠? 한 페이지 넘겨가서 우리 교재 7페이지로 오세요. 우리 교재에서 페이지가 오른쪽, 왼쪽이구나.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우리 페이지입니다. 오케이? 오른쪽 하단에 7페이지를 보세요. 자, 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여기 대동사라고 나와 있죠. 대동사. 자, 읽어볼게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한 동사로 두가 쓰이며 이를 대동사로 한다. 이때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이면 비동사로 쓴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난 조동사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대동사라고 하는 것이 조동사의 역할인 거죠. 오케이? 동사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대동사, 조동사 같은 거로 보시면 조동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비동사를 쓸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밑에 예문 보세요. All the adults even take longer to make a decision than young adults do. 이렇게요. 됐죠?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야? 너 여기다가 do라는 형태를 쓸 거니 are 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누구? make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make. 아니다. take네. sorry, 미안해. take. 왜냐하면 앞에 older adults 이게 비교의 주체고요. 뒤에 나온 young adults라고 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비교의 주체와 대상이 같은 거여야 되는데 take라는 동사를 뒤에다 또 쓰기는 싫으니까 뭘 써야 돼? do라는 형태를 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밑에 문제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니까 as our incomes and material standards rise 우리의 수입과 물질적인 기준이 향상함에 따라서 so is our expected achievement 그랬었잖아요. 우리의 예상되어지는 성취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잠깐 조금 헷갈리실 텐데 자 1번 밑에다가 필기 하나만 so 동사 주어 so 동사 주어라는 형태를 쓰면 이게 뭐가 된다? 이거는 동의표현이죠. 동의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동의표현이 된다. 참고로 긍정에 대한 동의표현은 so 동사 주어라는 형태를 쓰시는 거고요.
neither 동사 주어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 표현입니다. 근데 동의 표현인데 얘는 뭐?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잠깐만. 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앞에 어떤 문장이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래 이렇게 동의하게 되는 거잖아. 앞문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앞문장에 사용된 것이 비동사냐 아니면 일반 동사냐 에 따라서 비동사로 대신해 줄 거니 일반 동사로 대신해 줄 거니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1번 그 9번이죠. 너희 거에서 9번을 보니까 income과 material standards가 rise 증가한다. rise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rise를 is라는 단어로 연결해 놓으세요. 그럼 rise라는 일반 동사를 is라고 하는 비동사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is가 아니라 뭘 써야 돼? does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잠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항상 동사를 쓸 때는 너희가 뭘 유념해야 되냐? 수, 시제 요 부분, 특히나 수와 시제 같은 부분도 꼭 조심하세요. 특히나 수 부분을 많이 틀리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so 하니까 뭘 써야 돼? do라는 형태를 써야겠네요. does가 아니라 왜 do를 써야 됩니까? 저 뒤에 주어가 누구니? Our expected achievements 복수로 나왔습니다. does가 아니라 do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뒤에 achievements 얘가 뭐니까? 주어가 되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동사 하구에 뭐를 일치시켜라? 수라는 것을 일치시켜라가 되는 거죠. 수일치를 시켜라. 오케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죠. 주어랑 동사 사이에 수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오케이? 이거 잠시 후에 또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밑에 일단 문제 풀죠. 10번을 보세요. 10번 보니까 at snack time 가로 묶으시고 at snack time Emily wanted him to open her milk carton 한 다음에 so he did.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o he did가 아니라 so he did. so did he가 되겠죠? 맞습니까? so did he 라고 써야겠죠. 됐습니까? 앞에 wanted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저기 did에 연결하세요. 이렇게 어순만 조심하면 되겠죠. so did he 라고 써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they rode their bicycles to school together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As usually they do. As they usually do라고 썼는데 이거는 저 앞에 road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뭐 괜찮네요.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do란 앞에는 road라는 과거인데 여기 do를 써도 됩니까?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랬던 것처럼이니까 do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오히려 괜찮죠. 됐습니까? 다음에 12번. Human could access it with comparative ease. 상대적으로 쉽게 이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nd they were. 그리고 they were가 아니라 they could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앞에 access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11번 학교 쌤이 디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do 써도 돼요. usually라고 썼으니까. 근데 do를 쓰는 게 더 잘 어울려요. do가 괜찮은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usually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이라고 본다면 do도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one인데 앞에 access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access라는 단어는 동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여기서 were가 아니라 과거니까 did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조동사가 있으니까 또 다른 조동사 또 쓰긴 그렇잖아. 앞에 could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could를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they could라는 형태로 써주시면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일로 오세요. 그럼 동사의 네. 10번에 그 so he didn't 쓰는 거예요. 네. So he did? So he did. 그건 동의 표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거네요. 미안해. 이것도 괜찮네요. 미안해. 10번은 봐봐. 이건 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so,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did를 쓰면 되겠네요. 동의 표현이 아니네. 미안. 잠깐. 내가 너무 대충 봤구나. 10번 잠깐 다시 보세요. 우리가 wanted랑 연결했잖아요. wanted랑 연결했는데 아니야. 문장을 내가 해석을 너무 안 했네. Emily wanted him to open her milk carton. 에밀리는 그가 그의 우유병을 따주기를 원했습니다.
So,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누구랑 연결해야 돼? open이랑 단어를 연결해야죠. 오케이? 왜냐하면 그 행위자가 되는 거는 so he잖아. 오케이? 그가 그렇게 한 거니까 him to open, 이 open이란 단어를 연결해서 did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동의 표현이 아니네요. sorry, 미안.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자, 그럼 봐봐. 우리 동사에 대한 구분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요거 비동사니 일반 동사니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두 번째 동사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떤 게 있었냐? 기현아,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자동사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동사 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현, 질문할게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뒤에다가 목적어라는 것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그런데 기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목적어라는 녀석은 어디에 나오죠? 목적어가 나오는 위치가 두 군데예요. 첫 번째, 방금 말했던 것처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고요. 한 군데가 더 있죠. 목적어 나오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죠. 어허, 현성,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나오고요. 한 군데가 더 있죠. 어디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뒤에 명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묶어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어떤 동사를 봤는데 그 동사가 타동사야. 그러면 전치사 필요 없죠. 그냥 목적어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동사를 봤는데 얘는 자동사야. 자동사면 뭐 목적어 명사 쓰면 안 돼. 근데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쓰면 목적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look이란 단어가 있어요. look이란 단어 자체는 자동사예요. 얘는 자동사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봐봐 여기 봐봐 나 봐봐 잠깐만 봐라인데 나를 봐야. 오케이? look 뒤에 look me라고 쓸 수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목적으로 쓰고 싶잖아. 그래서 전치사를 써주는 거죠. look at me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오케이? 우리 일과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를 돌보다 라고 썼을 때도 look him이 아니라 look after the Juan Salvador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 오케이? 그 녀석을 돌봐준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러면 이 동사가 자동사면 전치사를 가지고 목적어로 가져야 되고 타동사라면 그냥 바로 목적어로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잠깐만. 근데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하죠? 그 구분이 즉각적으로 돼요?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그걸 알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동사 뜻과 타동사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 sell이란 단어인데 현성아, sell이 무슨 뜻이에요? 팔다. 그러니까 얘가 뜻이 두 개예요. 두 개다. 어떻게? 자동사 형태로 쓰면 팔리다예요. 팔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얘를 만약에 타동사로 쓰면 뭐뭇을 판매하다가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책 잘 팔려요. The book sells well 쓰시면 돼요. 그 책 잘 팔립니다. The book sells wel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점에서 그 책을 팝니다. The store sells the book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오케이?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동사 뜻과 타동사 뜻이 거의 다 있어요. 집에 가서 사전 한번 열어보세요. 대부분의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어요. 얘도 자동사도 있었어? 이럴 정도로. 이건 난 타동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동사도 있네? 난 자동사인 줄 알았는데 타동사도 있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죠. 오로지 자동사로만 쓰이는 애들이 쭈루룩 있고요. 오로지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들이 쭈루룩 있어요. 그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시험에 종종 나올 만한 것들만 조금 외워주시면 된다. 그럼 여기 요 부분을 이야기합시다. 자동사로만 쓰이는 아이들이 있죠. 자동사로만 쓰이는 아이들. 가장 대표적으로 비동사
비동사는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갖지 않아요. 맞죠? 또 하나 우리 되게 많이 봤던 거 lie예요. lie. 근데 lie는 좀 조심하셔야 되죠. 특히나 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얘를 조심하라고 말을 하냐면 lie가 두 가지잖아요. 거짓말하다 lie가 있고 그냥 눕다 lie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다 lie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어요. 근데 눕다의 lie는 자동사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을게요. lie, lay, lame. 이렇게 바뀌는 자동사. 이렇게 바뀌는 lie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동사다. 됐죠? 이런 정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fall, fell, fallen. 이런 애들도요. 이런 애들도 오로지 자동사만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rise, rose, risen. 이렇게요. rise, rose, risen. 이런 애들이야. 됐죠? 이런 애들은 자동사다. 자동사다. 이런 정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할까요? wait. 그래서 뭐뭇을 기다리다 라고 쓰면 wait for 이렇게 써요. wait for 이렇게요. 잠깐만. 왜 wait를 갑자기 집어넣냐면 얘네가 있으니까 요것도 있을 거 아니야. 타동사로만 쓰이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요거 이렇게 사용되는 애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await예요. await는 타동사고요. wait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뭇을 기다리다 라고 하면 wait for 이렇게 쓰는데 wait for 합치면 await가 돼요.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또 하나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외우기 되게 쉬운데 결혼해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Will you marry me? 라고 하죠. marry me 라고 써요. marry me. 오케이? 누구누구랑 결혼하는 거 marry me with 쓰지 이런 거 아닙니다. marry me 라고 쓰죠. marry 타동사예요. marry me 이라고 쓰죠. marry me, will you marry me?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discuss.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에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라고 외워두시는 게 낫겠죠. 오케이? discuss about이 아니라 discuss라고 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thank you 고맙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thank you. 아이 됐어 뭐 씨 그만해. 이거 뭐라고 합니까? 됐어 언급하지 마. 뭐라고 합니까? thank you에 대해서 thank you, you're welcome 이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thank you라고 했을 때 아이 됐어 그만해. 뭐라고 합니까? don't mention it. 됐어 언급하지 마. 이렇게 mention이란 단어가 언급하다 라는 뜻이에요. mention, 언급하다. 됐죠?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하냐? 어디 들어가다 뭘 씁니까?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씁니다. enter는 타동사가 맞아요. 타동사예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enter는 이렇게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특이한 거 하나 enter int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nter into를 쓰면 얘는 무슨 뜻이야? enter into는 시작하다, 개시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또 하나 이렇게 타동사로서 많이 언급되는 녀석 중에 하나가 attend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attend는 참석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타동사 맞아요. attend the meeting. 그 미팅에 참석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뭐도 있냐? 이 attend도 마찬가지로 attend to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어요. attend to. 근데 attend to라고 쓰면 무슨 뜻이냐? 자, 봐봐. 집중. 뭐라고 합니까? attention. 집중이란 뜻이에요. attend to라고 하면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좀 특이하죠? 이런 정도 가볍게 암기를 좀 해주시라. 자, 어디 보시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에 2번 보세요. 6페이지에 2번. 거기에
박스 안에 밑에 있는데 뜻이 비슷한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lie, lay, rise, raise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잠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애 중에 요거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요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내가 자동사는 변화형을 써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 lie, lay, lay, in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변화형이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에 대한 변화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바뀌잖아. 자기 마음대로 바뀌니 얘는 자동사예요. 그런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lay죠. lay. 그럼 얘가 자동사니까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타동사겠죠. 얘 타동사가 되는 순간에 lay, laid, laid.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바뀌면 타동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뀌면 자동사예요. 오케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으니까 얘는 타동사가 돼요. 다시 한 가지만 더 해볼게. rise 자동사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요. rose, risen 자기 마음대로 바뀌니 자동사예요. 그럼 얘가 자동사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raise 얘가 자동사니 얘는 타동사일 거예요. 타동사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raised 타동사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비슷하게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fall 있었는데 fall, fall, fallen 자기 마음대로 바뀌었죠? 자동사예요. 그러면 fall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누구요? fail이요. fail은 떨어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사니까 타동사겠죠. 타동사니 규칙성이 있겠죠. 뭐? failed 이렇게 얘는 타동사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sit 이란 단어가 있어요. sit 그리고 발음은 똑같지만 sit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sit 과거형 뭡니까? set 됐어요? sit에서 set으로 갈 때 규칙이 없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뀌었어요. 얘 자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타동사겠죠. 타동사니까 규칙성이 있겠죠. 과거형은 seated 이렇게 바뀌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자타동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일단은 자동사로 주로 쓰인 애들, 타동사로 주로 쓰인 애들 이걸 먼저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비슷하게 생겨서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했을 때는 규칙성을 가지고 바뀐다. 타동사.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바뀐다. 자동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됐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그런데 잠깐만 동사에 대한 구분을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세 번째 재현, 동사의 종류 한 가지 더. 진짜 동사. 그건 이제 문법적인 역할로서 시제를 갖고 있냐 없냐 문장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동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 품사로서의 동사의 종류는 진짜와 가짜로 나누진 않죠. 어떻게? 동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 셀 수 있는 명사는 아니고요. 동사를 어떻게 세?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죠. 셀 수 있다 없다는. 오케이? 그거 말고요. 동작. 그렇죠. 사실은 이제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가 있긴 해요.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가 있긴 한데 사실은 우리 교재에는 그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동작 동사는 내가 걷는다, 걷고 있는 중이다. 내가 글씨를 쓴다, 쓰고 있는 중이다. 이게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 동작 동사는 진행 시제. 가능해요. 뭐뭐 하는 중이다. BING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상태동사라고 하는 것은 난 사람이야. 사람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진행 시제 라는 것으로 만들 수 없어. 오케이,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가 바로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완전 동사랑 불완전 동사의 차이는 뭐예요? 뒤에 뭐 그렇죠. 그 뒤에다가 보어 라는 것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한 질문 다시 윤호야.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죠? 보호 자리에 나오는 품사? 형용사. 그렇죠. 어? 오 아니죠. 자 봐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봐봐.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인데 현소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야?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려고 나오는 거야? 그렇죠. 맞아. 첫 번째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죠. 오케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다. 구조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 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현소 한 가지 더 있죠.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요? 아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다. 그럼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잠깐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인 거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명사에 대해서. 그럼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 때문에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서 첫 번째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호 자리에. 두 번째 명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요. 명사, 형용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됐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부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부사는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해는 됐어요? 왜냐면 보어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형용사만 돼요. 부사는 쓸 수 없어요. 부사는 동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여기 형용사는 들어갈 수 있지만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어떻게? 명사, 동사,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명사, 동사,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여기서 명사 수식한다. 그럼 명사 수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 쓰는 거고요. 동사를 수식한다. 부사를 쓰라는 거죠. 됐습니까? 또 한 가지. 형용사예요. 명사를 수식하겠죠. 부사예요. 동사를 수식한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누구를 수식하냐?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냐, 명사에 대한 수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동사에 대한 수식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 형식. 그러면 이 형식에 사용된 이 동사 있잖아요. 이 형식에 사용된 이 동사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여기 사용된 동사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됐습니까?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보어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불완전 자동사예요. 즉, 이 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예요. 불완전 자동사.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자동사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불완전 자동사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설명만 말고 실제 종류가 뭐 있습니까? 불완전 자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비동사. 됐죠? 근데 잠깐만 또 한 가지만 비동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동사
우리 아까 어디 익숙하다고 썼을 때 be used to 이것도 되지만 become이라는 형태도 있었죠. 그러니까 비동사도 있고 become을 쓸 수도 있어요. become. 약간의 차이는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become 이제 변화를 나타내죠.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잠깐만 뭐뭐 하게 되다니까 become도 있고요. 우리 본문에 뭐 있었어요? 야 점점 추워지고 있어. 점점 늦어지고 있어. It is getting late. Get late 이렇게 썼었죠. Get late. Be late, get late 똑같죠. get도 있어요. get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 동사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get이란 단어가 무엇을 얻어내다 이렇게 타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동사랑 똑같이 이 형식 동사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불완전 자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 이 누가 있냐? 비동사 become, get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누구? 바로 감각동사예요. 감각동사. 요 감각동사들은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감각동사는 감각동사 종류가 뭐 있을까요? 일단 머리로 느껴지죠. feel. feel. 보이죠. look. 말을 잘 들어보세요. 본다가 아니라 보이다예요. 보이다. look. 오케이? 보이다. 그리고 smell. 오케이? taste. 이런 단어들이요. 그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예요. 들리다. 사운드. 이렇게 한 5가지 감각을 다 말했네요. 됐죠? 그럼 얘 어쩌라는 겁니까? 얘네들의 특징은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이 뒤에 보어를 써야 되잖아. 분명히 보어 자리는 뭐 명사랑 형용사가 둘 다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감각동사 뒤에는 오로지 형용사만 쓰여요. 형용사만 쓰이고 명사는 쓰지 않습니다. 부사는 당연히 안 되고요. 현수야 집중해라. 집중해. 현수야 이게 필기한다고 공부가 아니야. 필기가 공부가 아니야. 정신 차려. 공부를 해야지. 설명을 듣고 야 설명할 때는 딴 생각하다가 다 썼네? 필기. 뭐 하는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알겠어? 집중해. 너 지금 내신 대비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집중해, 집중. 너 온통 딴 생각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뭐가 남나?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벌써 몇 번째 지적하는 건데. 듣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겠지. 듣는 게 아니라 들린 거야. 내가 떠드니까. 넌 딴 생각하고 있었고. 알겠어? 수업을 들으라고.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라고. 내가 써있는 거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 알겠니? 정신 차려 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중해. 알겠어? 보세요. 감각동사들의 특징은 형용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보호자니까 당연히 안 되고 명사를 쓰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오케이?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문 하나만 그 여자 참 예뻐요. 그 여자 정말 예뻐요. 어떻게 씁니까?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 그 여자 되게 예뻐. he랜다. she looks 참 예뻐요. pretty 이렇게 쓴다고요. 오케이? she looks pretty.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난 싫은데 난 명사 쓸래. 난 싫어. 명사 쓸 거야. 잠깐 쓸 수 없다니까. 자동사라서. 근데 쓰고 싶다고. 어떻게 할 거야? 명사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싶어. 잠깐만. 우리 명사를 쓸 수 없는데 명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하나 있다 그랬죠.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 그 여자 너무 예뻐. 그 여자는 너무너무 예뻐서 마치 looks like an angel. 마치 천사 같아.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look like라는 형태를 쓰면 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요거 감각동사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됐죠? 이 형식부터 요거. 근데 있잖아. 이 형식에 대한 이야기 좀 했으니까, 여기 보어 이야기 했으니까, 뭐도 나와야 돼? 여기도 나와야 돼요. 목적 보어. 목적 보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되거든요. 목적 보어. 잠깐만. 목적 보어래요. 뭐니 해도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자리. 얘는, 맞다. 잠깐 미안해. 한 가지 빼먹었다. 미안해. 비동사랑 become, get은 명사, 형사 다 됩니다. 이해되시죠?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형사 다 되잖아. 그죠? I am hungry. 배고파. I am student 아니 티처구나. I am a teacher. 되잖아. 오케이? 명사도 되고 형사도 된다고요. 다 되는 거야. 근데 얘네만 감각동사 얘네들만 안 된다는 거죠. 잠깐만. 그럼 해봐. 오형식에서는 첫 번째 오형식의 첫 번째 목적 보호 자리 뭐 들어갑니까?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아까 내가 승주한테 이 설명을 했었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랑 목적 보호랑 어떻다고요? 같은 애가 되죠. 오케이? 동격이 됩니다. 목적어랑 목적 보호랑. 두 번째, 뭘 쓸 수 있어요? 명사가 되니까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형용사 쓸 수 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산 안 돼요. 부산 안 되고 형용사만 됩니다. 됐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목적어가 춤을 출 수도 있고, 목적어가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난리 부르스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행동이니까 뭘 쓰고 싶다? 여기다가 동사를 쓰고 싶은 거야. 오케이? 목적어가 행동하니까. 그럼 이 자리에다가 동사를 그냥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원칙은 있잖아. 어떤 원칙?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오되 몇 번씩만? 한 번씩만. 그 원칙은 지켜야죠. 원칙은. 그럼 얘가 동사잖아. 왜? 얘는 뭘 갖고 있으니까? 얘는 시제를 갖고 있으니 시제를 가지고 있으니 얘는 동사라고요. 그럼 얘는 진짜 동사, 가짜 동사. 가짜 동사. 진짜 동사와 가짜 동사의 차이는 뭐예요? 시제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제를 정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부, 정, 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뭘 쓴다? 여기다가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죠. 자, 다시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디폴트예요. 원래 투부정사가 정상인 겁니다. 원래 쓰고 싶은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 오케이? 이게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래 투부정사인데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어떤 예외? 그 예외의 규칙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이 동사가 지각동사 그리고 사역동사. 여기 나온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 되면 이 두 조건은 각자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 오케이?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투부정사를 뭘로 바꾼다? 투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로 바꾼다.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 쓴 거고요. 원형 부정사는 투 떼고 원형만 쓴 거. 그걸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동사의 원형, 동사 원형이라 불러주는 것보다는 원형 부정사라 불러주는 것이 좀 더 나아요. 동사의 원형하면 동사 같잖아. 그럼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고, 우리가 항상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동사의 개수랑 접속사의 개수이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라고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잠깐만, 이렇게 써놓고 나면 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근데요, 여기는 감각동사라고 나왔고 여기는 지각동사라고 나왔는데 지각동사도 머리로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각동사랑 감각동사랑 이 두 개는 뭔 차이입니까? 라고 하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의도의 차이예요. 의도의 차이. 사운드 무슨 뜻이라고요? 들리는 거죠. 룩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feel은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지각동사의 종류가 비슷해요. 지각동사의 종류는 제일 먼저 feel. 똑같은데 feel은 두 가지입니다.
느껴질 수도 있고요. 느끼는 것일 수 있어요. 느끼다. 오케이?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느끼다. 또 하나, see. see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보다. 보이는 게 아니라 보다예요. 차이는 이겁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그냥 보여요. 내 의도 없이 그냥 내가 감각기 수용기이기 때문에 그냥 느껴지고 보이잖아. 오케이? 그건 감각동사.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살펴보는 거죠. 이게 지각동사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사운드는 들리는 거예요, 그냥. 사운드. 그냥 듣는 거죠. 듣는 건 뭐야? hear. 이렇게요. 오케이?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냄새를 킁킁 맡아볼 수도 있죠. smell 똑같아요. 테이스트도 맛보는 거죠. 어떤 맛이 난다도 있고 맛을 보는 것도 있죠.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한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면 지각동사예요. 의도가 없이 그냥 저절로 되면 감각동사예요. 됐습니까?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고요. 우리 사역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이 얍삽한 놈 하나 있죠. 양다리 걸치는 애. 누구? help. 이런 거 하나. 됐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로는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잖아요.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니까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누군가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 그게 뭐예요? 바로 분사였었죠. 분사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분사도. 됐습니까? 그런데 잠깐. 우리 원칙을 세웠었어요. 어떤 원칙을 세웠냐? 분사는 나눌 분자 두 개로 나눠지잖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럼 내가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칙은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일편단심 누구랑 같이 다닌다? 명사.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면 돼요. 명사하고의 관계. 잠깐만. 목적 보어 자리에 나오는 분사가 관계를 따져야 된대요. 누구랑? 명사랑요. 다시 목적 보어 자리에 나오는 분사가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돼. 헌데 목적 보어는 목적어 명사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목적 보어 자리에 나오는 이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 명사가 누구예요? 목적어인 거죠. 됐습니까? 목적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야. 목적 보어 자리에 나오는 분사는 명사가 필요해. 그럼 명사 어디 있어? 여기 앞에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얘는 목적어와의 관계. 이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맥락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부분까지는 되셨죠? 오케이? 근데 조금 더 문제 풀어보고 뭐 세부적인 사항들 살펴보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일단 첫 번째 이거 시험 볼게요.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시험 볼게요. 그렇죠? 쪽지 시험을 볼게요. 짧게. 우리 스탬프 퀴즈 같은 거 본 적 있죠? 짧게. 왜냐하면 어차피 문법 내용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거 짧게 쪽지 시험 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 내용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금요일에는 그러니까 요거부터 이거 문법부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됐죠? 질문이요. 여기까지. 고생드렸습니다.